태양계 형성 과정 공부합니다. 태양계 형성 과정 첫 번째 내용이고요. 요 순서를 암기해야 돼요. 순서. 그리고 이제 태양계 속에 들어가면 지구 형성 과정 있죠. 이것도 이제 순서 암기하고 특징들 알아놔야 됩니다. 별표. 그다음에 기권의 진화. 그러니까 우리 지구는 이제 고체가 있고 액체가 있어요. 직권, 수권. 그리고 이제 공기가 있어요. 기권이라고 불러. 요 사이에서 생명체가 살아요. 생물권.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상호작용을 하는 거지. 외부에서 외권이 있어요. 우주에서 날아오는 거죠. 이렇게 5가지 권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권의 진화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생물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의 비교 이런 거 하게 될 거예요. 우선 태양계 형성 과정부터 하면 태양계에서는 이게 먼지가 있었겠죠. 이런 먼지가 이제 중력으로 수축을 하게 돼. 중력으로 수축을 하게 되면 작아지겠지. 작아지고 커다란 게 작아지고 그래서 태양계가 작게 만들어져요. 이걸 확대해서 보면은 이 가운데 대부분의 물질들이 모이게 돼요. 요게 이제 태양이 되는 거예요. 태양이. 중력으로 수축을 할 때 여러분들 하수 싱크대에 물을 부으면 싱크대에서 물이 내려갈 때 회전을 하면서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회전을 하면서 수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수축. 그렇게 되면 마치 여러분들 피자 있죠. 피자 뺑뺑 돌리다 보면 피자가 얇아지고 넓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전 수축을 하면서 원반 모양으로 바뀌게 돼요. 원반 모양. 그래서 이제 중력 수축을 하다가 회전을 하면서 피자 모양으로 되면서 원반 모양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모인 게 이제 태양이 되는데 아직은 태양은 아니니까 원시적인 태양이다 해서 원시 태양이 되고요. 그다음 옆에 행성들이 있는데 행성들이 아직은 이제 커지지 못한 거고 걔네들이 이제 서로 만나게 돼. 여러분들 뱀꼬리 잡기 게임에 보면 요만한 뱀이 있고 요만한 뱀이 있으면 부딪히면 얘가 죽지. 얘가 얘를 먹어. 그래서 좀 커지게 돼. 이또만한 뱀이 있어. 도망가야지. 도망가다가 조그만 뱀 자꾸 잡아먹다 보면 좀 커져요. 좀 커지다가 나중에 이만해지면은 얘 잡아먹을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점점 커지게 돼요. 점점 커지게 되는데 커지기 전 이런 것들을 이제 미행성이라고 불러. 미행성이 자꾸 충돌해서 합쳐지다 보면은 얘네들이 다 잡아먹히고 몇 개 안 남겠죠. 그 몇 개 안 남는 놈들이 이제 커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원시 행성이라고 불러. 원시 행성. 그럼 태양은 그쯤 되면 이제 태양이 되게 핵융합 반응을 해가지고 빛을 내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태양이 되는 거예요. 태양. 원시별이 되는 거죠. 원시별에서 주계열성이 되는 거죠. 태양이라고 하면 주계열성이고 원시 태양은 원시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온 것처럼 처음에는 태양계 성운들이 있다가 성운을 외우세요. 빨간색 태양계 성운. 그리고 회전을 해가지고 원반 모양의 성운을 한다. 원반 기억해 두시고요. 처음에 성운, 그 다음에 원반, 그 다음에 가운데 원시 태양. 아직 핵융합 반응을 안 한 거죠. 그리고 미행성. 아직
그 적자 생존을 못한 거야. 한두 놈이 이제 살아남게 돼요. 그 다음에 주결성이 돼가지고 태양이 되고요. 그리고 미행성은 원시행성이 된다. 순서가 미행성 다음에가 원시행성이 되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감칠맛 나라고 쓰는 조미료 있죠. 미원, 미원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자, 순서 다시 암기해 볼게. 처음에는 성운, 두 번째 원반 모양의 성운, 그 다음에 원시태양과 미행성, 마지막으로 태양과 원시행성. 성운, 원반, 미, 원. 외울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순서 암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구의 형성 과정을 볼게요. 지구의 형성 과정은 아까 말한 것처럼 미행성이 막 충돌을 해요. 충돌할 때 그 반지름이 지구의 약 0.1R이었대요. 반지름이 0.1 되면 원의 부피는 R의 제곱이니까 100분의 1이고 9의 부피는 1000분의 1이죠. 그러니까 현재 지구에 비해서 원시 지구가 1000분의 1밖에 안 했어요. 조그만 거였지. 엄청 충돌을 했겠지. 그래서 지금처럼 커졌겠죠. 충돌을 하다 보면 충돌열이 생겨. 그래서 미행성 충돌열에 의해서 땅이 녹아가지고 마그마 바다 상태가 돼요. 마그마 바다. 근데 이제 마그마 바다가 될 때 마그마 바다의 온도가 올라가서 녹았을 텐데 그 녹은 요인이 미행성 충돌열이 있는 건 맞는데 다른 요인도 있을 수가 있겠죠. 미약하나마. 그 중에 하나가 충돌을 할 때 기체가 발생을 하는데 수증기라던가 이산화탄소 이런 거에 의해서 온실 효과가 일어나요. 온실 효과 때문에 또 마그마 바다가 됐다고 볼 수가 있고 지구 내부에서 방사성 원소가 붕괴가 돼요. 그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 때문에 마그마 바다가 됐다라고 해도 맞는 말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근데 주된 요인은 뭐다? 미행성 충돌열. 외워두세요. 이것 때문에 마그마 바다가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액체가 됐으니까 이제 마그마 바다가 된 반지름이 0.5R 정도 된 상태에서 이제 액체니까 이제 밀도 차가 생길 수가 있겠죠. 밀도 차. 그래서 가라앉는 놈이 있고 뜨는 놈이 있을 거예요. 철과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밀도가 크기 때문에 가라앉게 되고 산소 규소 같은 경우는 밀도가 작아서 위로 뜨게 돼요.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핵이 생기고 뜨는 놈은 멘틀이 된 거예요. 밀도 차 때문에 기억해 두세요. 밀도 차이에서 핵과 멘틀이 분리됐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이제 충돌을 얼마큼 했어요. 그래서 좀 커졌죠. 커져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충돌을 많이 안 하니까 식었어요. 식게 돼가지고 이제 지각이 만들어진 거예요. 지각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미행성 충돌이 작아져가지고 식었다. 그래서 원시 지각이 만들어지고요. 그릇이 있으면 물을 담을 수가 있지. 그래서 지각이 만들어지면 물 담겨가지고 바다가 생기게 돼요. 원시 바다. 그 다음에는 이제 생명체 생긴다, 뭐가 생긴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가 있을 수는 있는데 여기 단계까지 1번 단계, 2번 단계, 여기가 3번, 4번 단계로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거를 나눠가지고 여기 3번, 4번, 5번으로 외우기도 해요. 순서는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으니까 순서를 잘 외우면 좋겠어요. 자, 이때 처음에는 미행성 충돌을 많이 했겠죠. 바로 옆에 다른 행성이 있었으니까. 충돌을 많이 하다가 이쯤 해가지고 이제 온도가 충돌이 적어져가지고 온도가 감소하게 됐어요. 그래서 온도는 이렇게 증가하다가 이쯤 돼서 온도가 이제 감소한 거예요. 여기 온도야. 근데 크기는 여기 나온 것처럼 0.1R에서 0.5R, 0.6R, 1R 이렇게 계속 커졌겠죠. 크기는 이렇게 계속 증가했어요. 크기. 그래서 정리해보면 여기에 크기는 점점점 커졌다. 정리해주면 되겠고요. 온도는 증가하다가 감소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구의 형성 과정 5단계로 미행성 충돌, 마그마 바다, 핵과 멘틀의 분리, 밀도 차이에 의해서 원시 지각, 원시 바다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기권의 진화. 이 그래프를 볼 수 있을 때가 있을 텐데 이게 지수함수 그래프거든. 그럼 자세한 건 나중에 수업 들을 때 설명해 주긴 했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많이 중요하진 않으니까 넘어가고. 자, 요 기체가 있는데 요 기체가 요 유지가 잘 되는 놈이 있어요. 그럼 유지가 잘 되죠. 요 기체는 질소가 삼중결합을 해서 굉장히 안정해요. 한번 만들어지면 분해가 잘 안 되니까 되게 안정해서 현재예요. 현재 가장 많은 기체가 뭐야? 질소죠. 78%가 있어요. 78% 제일 많이 있는 기체죠. 요거를 현재를 보고 여기 가장 많은 기체 생각하면서 여기 C가 질소구나 알 수 있으면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27억 년 전부터, 실제로는 그 전부터 있었긴 해. 근데 27억 년부터 뚜렷하게 기체가 증가했는데 이게 이제 산소가 되겠어요. 산소. 27억 년 전에 광합성 생물의 출현으로 산소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오존층이 만들어진 후에 나중에 육상 생물의 출현까지도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27억 년 전부터 광합성 생명체가 생겨서 증가한 기체, 산소 고를 수 있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A는 이렇게 쭉 감소했죠. 되게 많았어. 질소보다 10배 많았던 기체예요. 이 기체가 광합성을 하기 전에도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광합성을 하면 이산화탄소가 식물이 먹게 되죠. 또 호흡도 하니까 동물이라던가 식물 자체도 호흡을 하니까 또 이산화탄소가 또 발생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감소한 이유가 이제 광합성 때문에 감소했다라고 하면 안 되고요. 광합성도 주요 요인 중에 하나인데 가장 큰 요인은 뭐냐면 이산화탄소 물에 좀 잘 녹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침전이 돼가지고 탄산이온이 됐다가 칼슘과 결합해가지고 석회암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감소한 거, 처음부터 감소한 거, 제일 많았지만 감소한 기체가 이산화탄소인데, 이산화탄소는 바닷물에 녹아서 석회암이 됐다. 이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바닷물에 녹아서 석회암이 됐다. 기권의 질환은 아르곤도 있지만 이 정도로 정리를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A, B, C가 어떤 기체인지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바닷물에 녹아 석회암이 됐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생물권은 생명체가 지구에만 존재할 수 있는 이유인데 8가지 정도 정리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통합과학에서는 몇 개만 정리하면요, 여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행성이 존재하는데 앞에서부터 수금, 지화, 목토, 천해 이렇게 있어요. 여기를 나누어서 이제 수, 금, 지, 화, 목, 토, 천 이렇게 있는데, 요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은 소행성들이 있어요. 소행성. 요 앞에 있는 행성을 지구형 행성이라고 부르고 여기 있는 행성을 목성형 행성이라고 부르는데, 생명체가 사는 행성은 딱 하나밖에 없죠. 이 지구밖에 없죠.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지구보다 가까이 있는 행성들은 태양이 가까우니까 온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물이 기체로 존재해요. 수증기밖에 없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수증기가 되고, 지구보다 멀리 있는 얘네들은 대기가 얼음으로 되는 거. 얼음. 물이 아니고 얼음 상태로 존재해서 생명체가 또 살 수 없어. 생명체가 사는데 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구만이 오직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어서 여기 적당한 거리, 여기를 생명 가능지대라고 부르는데, 생명 가능지대는 외워야 돼요. 생명 가능지대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어떤 상태의 물,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태양으로부터의 거리, 이게 생명 가능지대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공정 궤도가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된다. 그 밖에도 이제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크기가 일정 크기가 안 되면 대기권이 없어서 숨을 못 쉬겠죠. 수성 같은 경우가 그래요. 대기가 없어요. 생명체가 못 살겠죠. 크기도 적당히 돼야 된다.
그 위에도 방사성 원소의 붕괴로 인해 내부 에너지가 형성돼야 되고, 외액이 대류가 일어나가지고 다이나모 이론에 의하면 지구 자기장이 생긴다, 뭐 이런 것들 등등등이 있는데, 생략하고 요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해야 된다. 그거를 뭐라고 부른다? 생명 가능 지대라고 부른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의 비교 두 개인데요.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 지구형 그리고 목성형 행성의 비교. 가장 큰 차이점은 얘는 크기가 커요. 크기가 크다. 얘는 크기가 작다. 이걸로 먼저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크기가 크다 작다는 반지름이 크다, 반지름, 크기, 질량이 크다 작다, 이런 걸로 다 동의어로 표시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구형 행성은 표면이 뭘로 되어 있냐면, 얘는 이제 고체로 되어 있어. 고체, 암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목성 행성은 표면이 기체로 되어 있어. 그래서 목성 같은 데 들어가면 지각이 없으니까 그냥 사람이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속으로 쑥 빨려 들어가겠지. 그래, 타 죽겠지. 속으로 들어가면 온도가 높아져가지고. 표면이 고체고 표면이 기체다. 크기가 크다, 크기가 작다. 그래서 이걸로 우선 머릿속에 딱 가지고 있고, 목성형 행성은 대부분 다 크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목성형은 다 크다. 지구형은 대부분 다 작다. 그래서 목성형이 이제 첫 번째로 이제 크기가 크고 반지름이 크고 질량이 많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멀리 있다. 대표적인 예가 목토천해. 지구형은 수금지화, 이게 4개씩, 수금지화, 목토천해 4개씩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목성형 행성은 그 행성 같은 게 많아요. 행성의 수가 많아요. 그래서 얘가 너무 많아가지고 고리가 보여요. 얘는 고리가 있어. 얘도 고리가 있어. 고리는 없겠죠. 뭐 토성의 뭐 타이탄 이런 거 엄청 크죠. 지구보다 큰 위성이야. 행성수가 아니고 위성수. 위성의 수. 토성의 타이탄 같은 위성은 지구보다도 큰 위성이에요. 신기하지? 가장 큰 위성이 있죠. 목성에 있는 위성. 목성의 가장 큰 위성. 행성이 가지고 있는 위성 중에서 가장 큰 위성이 있어. 요거는 외워주면 좋겠죠. 퀴즈야, 퀴즈. 한번 답해보세요. 자, 리플을 달아줄래? 리플로 가장 큰 위성이 뭔지 답 선생님이 적어줄게요. 그리고 이제 자전 속도가 기체가 빠를까 고체가 빠를까? 기체가 뺑뺑 돌 수 있겠죠. 그래서 자전 속도가 얘가 커요. 근데 자전 속도가 크다는 거는 한 바퀴 도는데 빨리 돈다는 거죠. 천천히 돈다는 거고. 자, 그래서 목성은 이제 빨리빨리 도는데, 한 바퀴 도는데 예를 들어서 1초가 걸린다고 쳐보자. 1초 이렇게 1초. 근데 지구형 행성은 왼쪽에다 그릴게요. 이거를 느리게 도니까 1초, 2초, 3초, 4초 이렇게 돈다고 쳐보자. 그러면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그거를 자전 주기인데, 이렇게 빠르게 도는 놈들은 자전주기가 1이고 느리게 도는 애는 자전주기가 4잖아. 그럼 자전주기가 얘가 더 크지. 거꾸로 해야 하니까 자전 속도와 자전 주기는 반대예요. 그래서 얘가 목성형이 큰 게 아니라 지구형이 큰 게 있어. 두 개가 있는데, 그게 첫 번째가 자전 주기예요. 두 번째로는 얘가 상태가 기체니까 밀도가 낮겠지. 고체가 밀도가 크죠. 그래서 얘가
밀도가 커요. 이 두 가지만 지구 행성이 크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밀기, 반대말이 당기기죠. 밀기. 밀기만 목성형이 작고 지구형이 크다라는 거예요. 외울 수 있겠죠. 중요한 걸 외워두시고. 그래프가 세 종류로 해서 시험에 나올 수가 있는데 요 위치가 1번, 2번, 3번, 4번 중에 답이 하나 있다라고 치면 우선 목성형이 큰 걸 한번 생각해 보자.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푸냐면 y축에 예를 들어서 위성의 수, x축의 반지름 이렇게 나온다고 치면 목성형 행성이 어디 있을까? 고쳐보자. 찾아보자. 1, 2, 3, 4 중에서. 자, 그렇죠. 여기에 있어요. 여기 목성형 행성이 2번에 있다. 그러면 여기 반대쪽에 이제 지구형 행성이 있는 거예요. 목성형은 반지름이 크고 위성수가 많으니까. 그러면 요게 질량이 나오고 요게 밀도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 2, 3, 4 중에서 그렇지. 밀도가 목성형이 작지. 밑에 있어야 돼요. 밑에. 요 중에 하나죠. 질량은 크죠. 이 중에 하나죠. 그래서 4번이 이제 되겠죠. 4번이 목성형 행성이고 1번이 이 대각선에 있는 거 지구형 행성이다. 쉽게 고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이제 밀도가 있고 여기에 자전 주기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요 밀기가 둘 다 있네. 얘는 밀도가 여기 있었는데 그럼 여기 3번이 요 부분이 목성형이 되겠죠. 여기는 지구형이 되겠고 쉽게 고를 수가 있어. 자, 그러면은 한번 오늘 배운 거를 살짝 복습해 보면 첫 번째 태양계에 성운이 있다가 그 다음에 원반 모양의 성운이 되고 그 다음 원시 태양과 미행성 미원이죠. 원시 행성 여기가 위에는 태양이 되겠죠. 태양과 원시 행성 미원 이걸로 기억하면 좋겠고 그 다음 지구의 형성 과정 보면 처음에는 성운 그 다음에 원반 모양의 성운 요거는 위에 썼지 정신없네. 처음에는 미행성 충돌이 되죠. 지구 형성이죠. 미행성 충돌.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마그마 바다. 그 이유는 미행성 충돌열에 의해서 됐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핵과 멘틀의 분리. 핵과 멘틀의 분리. 어떤 요인 때문에 그랬다? 밀도차 때문에. 그 다음 원시 지각의 형성. 그릇이 생기면 물이 찰 수 있죠. 그래서 원시 바다의 형성.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크기는 쭉 커지고 온도는 올라가다가 내려가고 됐죠? 그다음에 기권의 진화 C 가장 많았던 거 뭐였죠? 그렇죠. 이게 질소 가장 많다. 왜 많아? 가장 안정하기 때문이죠. 가장 안정해서 안정 기억해 두시고 B는 요 27억부터 많아진 거네. 산소 광합성하는 생명체의 출현으로 형성되었고 오존층 형성으로 고생대 실루리아기 때는 육상생물이 출현하는 이유가 되었죠. 1번은 A는 계속 감소한 거 현재 되게 적죠. 0.03 정도 돼. 여기 이제 이산화탄소 어디에 녹아서 바다에 녹아서 바닷물에 녹아서 뭘 만들었다? 석회암이 돼서 침전돼서 지금 되게 적다. 기억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생물권은 생명체가 지구에만 존재하는 이유는
생명 가능지대로 설명할 수 있고, 공정 궤도가 적당한 거리에 어떤 상태의 물? 그렇죠. 액체 상태의 물이 있어야 되고, 일정 크기 이상이 돼서 대기를 붙잡을 수 있을 만한 중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두시면 되겠고, 지구 행성과 목성 행성, 지구형이 유일하게 이기는 두 가지, 밀기야 당기기야? 밀기. 밀도랑 자전 주기 이렇게 주시면 되겠고, 이제 그래프의 답 A, B 위에 목성형, 지구형 중 하나 쓰기. 질량, 반지름. 그럼 여기 목성형이죠. 얘는 지구형. 물리량 X, Y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적기. 목성형이 여기 있죠. 그러면은 이쪽은 큰 거고 이쪽은 작은 물리량이네. 그래서 이 Y축에다가 써야 될 게 그 웬만한 거 다 쓰면 되죠. 뭐 위성수 크기 등등등 쓰면 되고, 여기는 목성형이 작아야 되는 값이니까 밀도라던가 자전 주기 중에 아무거나 하나 쓰면 되겠죠. 밀기.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 해가지고 지구와 생명체를 이루는 원소의 생성 파트 마무리를 했어요. 저번 주에 했던 게 메인이고, 오늘 한 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주된 내용은 아닌데, 그래도 이런 내용일수록 만점을 위해서 더욱더 잘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있는 내용들은 선생님이 파일로 올려놓을 테니까 들어와가지고 필요한 거 다운 받아가지고 프린트해가지고 공부도 하고 아이패드 같은 거에다 연습도 해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